오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형식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형식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아예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아니다. 오케이? 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오형식이라고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라고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오형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런 구조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어는 동사하고 목적어는 목적, 보어 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오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주술관계, 뭐 수동관계,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의미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의미적인 측면에서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제인이라 부른다. 이런 문장을 영작할 때도 이 사람들은 영작을 하고 문장을 쓸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부르잖아. 내가 부르는 거라고요. 그녀가 제인이잖아. She is Jan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원칙을 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몇 번씩 쓴다? 한 번만 쓴다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비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동사가 아니라 뭘로 바꿔? 가짜 동사로 바꾸는 거죠. 시제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뭘 쓰는 거야? 여기다가 to be라고 써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투부정사라서 시제가 있어? 없어? 없어. 비동사라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쓰지 말자. 그래서 she, Jane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것도 원칙에서 어긋나잖아. 어떤 원칙? 아니 어떻게 주격이 또 나옵니까? 바꿔야겠지. 어떻게 바꿔야 돼? 동사, 타동사 뒤니까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여기를 her. 그래서 her Jane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 돼버려요. 오케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made. 그녀가 만들었습니다. He was happy. 이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She made. 그녀가 만들었고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원칙에서 어긋난다. 접속사가 없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오니 말이 안 돼. 얘는 진짜 동사 아니라 가짜 동사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가도 to be라고 써놓는 거죠. 또 하나 원칙이 어긋나잖아. 동사도 어떻게 주격이 나와? 목적격이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him이라고 써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to be는 어떻게? to 부정사니까 시제 없다. 비동사니까 의미 없다. 지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랑 똑같아져요. 심지어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녀가 요청하는 거죠. 그녀는 asked. 그녀가 요청을 하죠. 그리고 탐이라는 아이가 춤을 춘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써놓고 나서 보니까 탐이라면 좀 헷갈리겠다. he라고 할게요. He danced. 이렇게 썼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원칙에서 어긋나잖아요.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기다 그냥 that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오형식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거 아니니까. 오형식 문장을 만들 때 이런 거죠. He asked. 한 다음에 동사 뒤니까 얘를 목적격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음에 시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제가 없어야 되죠. 얘를 뭘로 바꿔? to dance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뭐 분사 쭈루루룩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거는 맞는 건데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약간씩.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의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최소한의 문법을 맞춰줄 거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말려줄게요. 요 위에 문장을 보니까 이 위에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요거를 볼게.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요거. 토끼는 코요테에게 추격을 어렵게 한다. 됐죠? 한번 봐봐. 토끼는 이 rabbit, 토끼라는 애들이 만드는 거죠. makes. 만들죠. 오케이? 코요테가 추격하는 게 어렵죠. 오케이? 코요테가 추격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오케이? 그럼 코요테 단수를 쓸까요? 코요테가 추격하는 것이, 추격을 합니다. chase.
오케이? The rabbit. 토끼를. 오케이? 됐죠? 근데 그것이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문장 구조 자체가. 그죠? 일단 어떻게 써야 돼? 만듭니다. 코요테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chase가 어려운 거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또다시. 됐습니까? 그럼 또 주어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따로 의미상 주어로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여기서 for coyot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for coyote 이렇게 따로 써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chase가, chase는 어렵다. 잠깐만, chase는 어렵다. 이 chase를 명사로 쓰는 chase는 is difficult 이렇게 되는 거죠. chase is difficult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동사 나왔다고요. 동사 또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라고요. 어떻게? to be라는 형태를 썼다가 to 부정사니까 의미 없고요. 비동사니까 비동사니까 의미 없고요. to 부정사니까 시제 없습니다. 뭘 써?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rabbit makes chase difficult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for coyot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추가적인 정보라고 봐서 얘는 그냥 뒤로 옮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도 되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꼭 어느 쪽이 더 맞냐, 어느 쪽이 뭐 올바른 것이냐 그런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너희가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얘네들 문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할게요. 얘는 보니까 사실 이 문장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The wrong food can make. 잘못된 음식은 만듭니다. 동물이 아픕니다. 오케이? 원래 문장은 the animals were sick 또는 are si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re이라는 부분이 to be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the animals sick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Some dogs keep their homes is safe. 홈즈니까 are겠죠. Our homes are safe. are가 날아가는 거죠. to be가 돼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줘도 괜찮더라. 됐죠?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문제를 낼 때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다만 어떤 것들을 물어볼 수 있냐? 그럼 O형식에서 뭘 물어볼 거냐라고 한다면 어디요? 이런 부분들을 내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엔 누구? 목적 보호 자리. 결국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못 쓸 건데 어떤 거 쓸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consider the lack of an answering machine inconsiderate. 여기도 마찬가지로 inconsiderat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 24번까지도 보죠. 24번 보니까 the rabbit makes the chase difficult. 여기도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온다고요. 다음 거, blinking makes the eye what, and keep the front portion clear. 이렇게요. 보이세요? 또 하나, many smartphone owners check Twitter during conversation and do not consider it impolite. 여기도 형용사가 나오죠. 그럼 봐봐. 지금 O형식 문장인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었던 O형식에 관련돼서는 명사도 나오고 형용사도 나오고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쭈르륵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는 O형식에 관련돼서는 딱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 수 있죠. 결국 이거는 전부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명사, 동사, 명사 그런 다음에 야, 너 여기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결국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 동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우리. 어떻게 문제 풀려고 그랬어요? 누구 수식하는데 명사 수식하는 거야 아니면 동사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실제로 나온 건 여기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참고로 이거 해석들은 한 번씩 다 써보셔야 돼요. 2강에 나오는 게 시제죠. 시제.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제라는 것과 관련되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시제는 뭐 12가지가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부 과정에 올라와서는 그 12가지의 시제 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요. 간단하게 필기만 좀 하도록 합시다. 밑에다가 이렇게 이 밑에다가 필기를 먼저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참고로 시제 자체
난 시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시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 제 채널에다가 옛날에 그 특강 때 했던 겨울방학 때 특강 때 했던 거 편집해서 올려놨거든요. 시제랑 태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시제랑 태 두 가지. 채널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죽었어. 아무튼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건 좀 길어요. 1시간 정도 분량이거든요. 1시간 정도에 해서 수업해놨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거로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시제는 기본적으로 시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동사예요. 시제를 표현하겠다라는 말은 동사의 모양을 바꾸겠다 이 뜻인 거죠.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영어에서 말하는 시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가지? 아니요.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시제는 딱 2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2개로만 분류를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떻게 2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가 되는 거죠.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본 시제는 점이다가 되는 것이고요. 완료 시제는 뭐다? 선이다 이게 되는 거죠. 점이냐 선이냐 이것만 잘 따져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 우리가 완료 시제라는 것을 배우면서 완료, 경험, 결과 같이 쓰이는 부사들 이딴 거를 외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점인지 선인지 기본 시제인지 완료 시제인지만 구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얘가 점이냐 선이냐 기본이냐 완료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점인지 선인지만 제대로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을 나타내게 되면 기본 시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보통은 이제 과거 시제가 나오죠. 이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have pp 선이다가 되면 have pp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기는 해요. 가장 비근하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뭐 전에라는 표현으로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사들 뭐뭐 전에라는 표현으로 ago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가 before ago와 before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ago라는 표현은 무조건 과거 시제에만 쓰고요. before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쓰고 완료 시제에도 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 이건 조심해야 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우리 완료 시제 같은 것에서 너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just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just. 이 just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랑 쓰이죠. 완료 시제랑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just now라는 표현이 있어요. just now. 이 just now는 무조건 얘도 과거 시제랑만 써요. 얘는 과거 또는 완료 둘 다 될 수가 있는데 just now는 과거랑만 쓴다.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옛날에는 이제 많이 안 나와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over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over. 이 ov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시간에 걸쳐서가 돼요. 이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그럼 얘는 점이야 선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over이라고 하는 표현과 뭐가 어울린다? 완료 시제가 어울린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의문사. 마찬가지로 의문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문사 중에서 when이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예요? 점이죠. 언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있어?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완료 시제랑 어울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짜잘한 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시는 거고 머릿속에 가장 큰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점이냐 선이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판단하겠다. 라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은 교재의 16페이지를 보면 뭐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는 뭐 부사들이 뭐 이렇게 for, 뭐 since, 뭐 ever, never, before 뭐 이런 식 것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그 부사들 있잖아요.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와 함께 쓰이는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영향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고등부 과정에서는. 근데 혹시 학교 시험에서는 또 모르는 거잖아. 학교 시험 뭐 선생님 마음대로 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 가서 필기한 것들이잖아요. 학교 가서 필기한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수능도 준비하고 뭐 내신도 준비를 하는 거니까 큰 줄기를 잡고 세부적인 것들은 학교 필기에 따라서 암기하고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봅시다. For 10 years,
She has collected horror movie videos 라고 나왔잖아. 자, 동사를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 has controlled 이렇게 나왔잖아.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될까요?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 for 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아, 선이구나. 10년 동안이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더라.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for가 나오면 이 for가 나오면 사실은 이건 이렇게 또 나오죠. 어떻게 많이 또 장난을 치냐면 야, 너 그럼 여기다가 for 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 아니면 during 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봤던 거잖아.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정확하면 during을 쓰죠. 그러니까 during은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for 잠깐만요. 거꾸로 말했네. 쏘리 미안. during이죠. during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holida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for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은 없어요. 그냥 그 기간만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만을. 뭐뭐 동안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for는 숫자와 함께 많이 쓰이고요.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을 나타내는 그 명사와 보통 함께 많이 쓰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있냐 없냐 명시적으로 말하냐 안 말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또 장난쳐. 이 문제가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이제? 야, 그럼 너 이제 during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while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전치사냐 자동사냐에 대한 문제니까 주어 동사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A design firm in Amsterdam has recently introduced a new method. 이렇게 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has increased 이렇게 나왔잖아.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recently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거죠. 최근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뒤에 some people have lost their homes due to natural disaster 이라고 썼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죠.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여기서 have lost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견하시면 돼요. 이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반대되는 반대는 아니고 여기 이제 맞은편에 서는 문장이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lost their homes 이렇게요. Due to disaster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have lost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lost를 썼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고요. 현재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과거 시제죠. 그래서 내가 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이 지속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 이것을 완료라고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이 현재에 대한 언급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밑에 무슨 말이냐면 뒤에 거 some people lost their homes due to natural disaster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그들의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몰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몰라. 그 다음 일은 몰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점이니까. 그냥 집을 잃었습니다. 끝.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some people have lost their homes due to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때문에 그들 집을 잃었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have lost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도 점점점 불쌍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도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그 뒤에 어떤 문장이 숨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still homeless now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들은 지금도 숙자씨들이에요. 집이 없어요. 이런 거죠. 그들은 지금 되게 불행해요. 슬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없어. 현재까지에 대한 언급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갑시다.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has increased over. 아까 내가 말했던 거죠. over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over the past 100 years. 지난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니까. 100년에 걸쳐서. 뭐가 나온다? over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랑? 아이고 미안 잘못 갔네. 에이 너무 많이 갔다. 여기 앞에 has increased 라는 부분이랑 연결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over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보거든요. 사실 for랑 during 뭐 이런 것만 많이 보긴 하는데 over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밑에 갑시다. Population of large fish such as tuna and shark have dropped by 90% since 1950. 됐죠? population은 뭐 개체 수가 되는 거죠. 자, 튜나와 샤크 같은 사실 그 참치가 엄청나게 큰 거 알죠? 참치 실제로 되게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참치를 실제로 잡으면 몇백만 원 한다고 하죠. 그죠? 엄청 크대요. 아무튼 라지피쉬, 커다란 물고기죠. 참치나 상어와 같은 거대 물고기의 개체수. 오브가 나오면 뒤에 거 앞에 거니까 개체수.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개체수. 수일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 그죠? have dropped by 90%. 90%까지 감소하였습니다. since에 동그라미 씌시고 누구 연결하시면 돼요? have dropped랑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냥 완료 시제, 그냥 완료 시에서는 점이냐 선이냐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 완료가 나오면 물론 과거 완료에도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건데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과거 완료는 내가 키워드를 몇 번 알려드렸잖아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뭘 따져라?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를 따지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후 관계를 따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He was excited. 그는 흥분했습니다. 과거에. Because he had bought the speakers at half price. 이런 거죠. 됐습니까? 동사가 두 개, 여기에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반값에 샀거든. 반값에 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반값에 구입을 해서 집에 와야 우와 신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반값에 살 거니까 신나.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못 사면 어떻게 해? 그죠? 사는 게 먼저. 흥분했다. 과거. 그 전에 구입했다. 과거 완료.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 그것이 과거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뒤에 She had a pair of very old silver earrings since she was a little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니까 여기서 had. 어떤 친구들은 헤드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보죠. 앞에 나오는 헤드는 완료시 만들어주는 헤드고요. 뒤에 나오는 have는 소유하다, have에 대한 과거분사 헤드입니다. 그죠? had a pair of very old silver earrings. 굉장히 오래된 은 귀걸이들이 있었습니다. since she was a little girl. 여기서 sinc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녀가 작은 꼬맹이였을 그점부터. 오케이? 그때부터. 그 전에 쭉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과거 완료다. 옆에 잠깐 참고로 요거 예문 옆에다가는 참고로 하나만 알아두시면 since라는 단어 있잖아요. since가 나왔으니까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얘는 부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치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접속사로 사용될 때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되었을 때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거는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 이후로란 뜻입니다. 잠깐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since가 들어갔을 때 얘가 부사건 전치사건 접속사건 전부 다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겠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자, he had just finished a hard feast. feast day구나. hard feast day on the 잠깐 feast가 아니라 first day 같은데요. 그죠? first day죠. 오답니다. feast day가 아니라 first day죠. 첫날이죠. 그죠? 이런 실수를. 자, he had just finished a hard first day on the job and now his old truck broke down. 그죠? 굳이 이거는 뭐 이렇게 여기 동사고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는요, 여기 and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오래된 트럭이 고장이 났죠. 오케이? 보내고 왔잖아요.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요거는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방적으로 내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 문제는 그분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거는 힘든 날을 마치고 와서 고장 난 거죠. 이건 연속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굳이 시간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죠. 얘는 시간 차이를 구분해야 되죠. 구매해야 우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정확하게 시간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힘든 날을 보냈다라는 것과 고장났다라는 것은요, 굳이 시간 차이를 굳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야를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건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과거, 근데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연속적인 행동, 연속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시간 차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냥 he finished a hard first day on the job and his old truck broke down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 설명은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경우에만 맞다고 하세요. 언급하시는 경우에만. 오케이? 똑같이 나랑 똑같이 이거는 그냥 연속적인 행위야. 이럴 때는 그냥 과거시를 써도 돼. 라는 설명이 있을 때에만 적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적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말한 문법이 없는 문법을 막 지어댔냐. 그렇진 않아요. 오케이? 다만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다.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 일정 보니까 학교 한 5일 가던데요? 5번 가던데? 6번이에요? 5번인가 6번 등교하고 시험 보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확진자 나오고 이러면 미뤄지는 거잖아요. 뭐가요? 응? 아, 월요일이라고요? 월요일에 오전에 봐요? 오후에 봐요? 아, 오전에 봐요?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오전 있고 오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이 같이 봐요? 아, 그래요? 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1학년은 오후, 2학년은 오전, 3학년은 기간 아예 따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럼 오후에 시험이면 얼마나 좋아? 오전에 와서 직보를 하고 가. 그럼 좋잖아. 여기서 막 꾸겨놓고 그대로 얌전히 가서 쏟아놓고 그냥 오는 거야.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아예 직보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한 6시에 직보를 하고 등교를 하여서 시험을 보는 것도. 근데 실제로 그거 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막 얼리버드 막 이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말해요. 내가 벌레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난 잡히면 어떡해?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건 3명이니까 뭐 인원수가 많으면 한 10대 명 되면 안 되는데 3명이면 한 6시에 모여서 공부하고요. 현재 표정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공부하고요. 가깝잖아요, 여기서. 뛰어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해요. 당신 달리기가 느린 거야. 그래서 달려가서 시험을 보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아무도 안 오겠지만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지 왜 안 오지? 라고. 자, the commanding officer was believed that his team had survived the snowstorm. 됐죠? 여기서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죠? relieved, 안도했죠. 안도한 이유가 뭐예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오케이? 살아남았어? 들었어? 아,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시간을 좀 차이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was relieved, 여기는 had survived 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낼 거냐, 그에 대한 언급을 안 할 거냐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과거 완료는 뭐다? 전후 관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가 이제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우리가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와서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